누추한 집에 귀한 실이 도착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제가 보낸 선물인데요. 이게 무슨 실이냐면 바로 오밀조밀 잡화점의 우유에 빠진 딸기 레이스입니다. 우유색 바탕에 레드와 블랙 스패클이 정말 아이스크림 속 딸기와 초코 같고, 자세히 보면 노란색도 가끔씩 들어있는 그냥 예쁨 그 자체인 실입니다. 사실 이 실이 구원해줘야 할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우라란 오트밀 컬러 7볼입니다. 완전 생초보일 때 아무 생각 없이 블랙베리아랑 가디건이랑 스웨터 둘 다 떠야지 하고 산 건데, 가디건 뜨고 나니 같은 스웨터를 또 뜨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트밀은 빛을 못 보고 갇혀 있었다는 사연입니다. 이번에 이 실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은은한 포인트가 있는 실과 합사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유에 빠진 딸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조합이 귀여워 보여요. 이 실들로 뜰 도안은 로포텐 가디건입니다. 김대리님 인스타에서 처음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모든 뜨개줄을 밀어놓고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뭔가 단정하면서도 포인트 있고 폭닥한 느낌이 그냥 그대로 제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바로 무늬 스와치를 떠봤는데요. 저는 이 조합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자마자 든 생각은 딸기 밀크티 같다. 좀 귀찮아서 스와치 단수는 절반만 떠봤는데 가로 세로 모두 원작보다 크게 나왔어요. 근데 이 조합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뜨기로 합니다. 어쩌다 보니 새 프로젝트 연속 바늘 이야기 도안으로 뜨게 됐는데요. 기본 도안도 친절한데 참고 영상까지 잘 돼 있어서 초보자한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 이번에 처음으로 끌어올리기 고무단을 해본 건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런 기법을 처음에 어떻게 발명했을까요, 정말? 일반 고무단이랑 크게 차이가 있나 궁금했는데 다 떠보니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하나 새롭게 배워가는 초보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를 맞아 뜨개 카페 탐방도 해보려고요. 서초구에 있는 카페 누땐에 왔습니다. 일단 내부가 아늑하고 소품 하나하나 다 예뻤어요. 그리고 뜨개템 천국이었습니다. 궁금했던 오팔실도 있었는데 스와치랑 샘플도 다양하게 있었고 자체 패키지 상품도 많더라고요. 목도리나 가방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요즘 핫한 코이찬 조끼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주문한 커피 받아서 2층으로 올라왔는데 주변에 뜨개옷 입고 뜨개 중인 분들이 많아서 괜히 좋았습니다. 저도 저번에 뜬 보라색 밴쿠버 스웨터 입고 와서 열심히 이고지고 온 뜨개템들을 꺼내봅니다. 로포텐은 목 고무단 이후로 꽈배기 폭탄이 바로 시작돼서 정신없이 꼬아주는 중이고요. 전에 김대리님이 꽈배기 바늘 없이 뜨는 게 더 편하다셔서 저도 그렇게 따라 해보는 중입니다. 처음엔 바늘에서 코드를 우르르 빼는 게 불안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꽤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매 단마다 꽈배기가 가득가득 차있는 디자인이라서 한 단 뜨는데 처음엔 20분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많이 뜬 것 같은데 이제 요만큼 자라났고요. 그래도 꽈배기들이 도골도골 생겨나는 거 보니 벌써 뿌듯하고 마음에 듭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뜨개를 더 했는데 잘 보니 단 시작 부분에 뭔가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흐린 눈이 안 돼서 부분 수정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건 처음이라 어려웠는데 여러 번 고치고 다시 떠보니 이렇게 예쁘게 수정이 됐습니다. 제법 성장하는 것 같나요?
느리지만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 기특한 제 로프텐입니다. 우유에 빠진 딸기 레이스야는 계속 봐도 더 예쁘고 편물을 자연광 아래 비춰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봐도 마음에 드는 딸기 밀크티 맛 꽈배기들입니다. 도안은 한 장짜리로 쭉 연결된 버전도 있어서 아이패드로 줄 그어가며 뜨고 있습니다. 소매 분리까지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기죽지 않고 으쌰으쌰 해봅니다. 이번엔 또 다른 뜨개 카페에 가고 있어요. 원래 집순이인데 이때 많이 돌아다녔네요. 관악구에 위치한 옐로우웨이트입니다. 뜨개인들 사이에서 유명하길래 저도 찾아와 봤는데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볼거리도 많았어요. 몇 가지 실과 바늘, 부자재들도 판매 중이고 사장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 엽서들도 있더라고요. 사장님의 반려실들은 책장을 꽉 채우고 있었고 귀여운 소품들도 아주 많아서 구경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뜨개 도서들도 정말 많았고 얀홀더와 각종 도구들도 있어서 뜨개하기 딱이었어요.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도 많았는데 이런 귀여운 메모들도 많으니까 찬찬히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식물도 뜨개 작품으로 되어 있고 소화기까지 샛노란 귀여운 곳이었어요. 한켠에는 자투리존이 있어서 저도 조금 남은 실을 가져와 넣어뒀고 이 자투리 콘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솜솜뜨개 어프였는데 마침 궁금했던 여름실이라 잘 써보려고요. 귀여운 하트 단추도 판매 중이라서 색깔별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싶은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커피와 디저트를 받아 본격적으로 뜨개도 해봅니다. 이 하트 얀홀더를 꺼내와서 사용해봤는데 이거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소음도 없더라고요. 오늘도 장바구니는 늘어나고 다시 열심히 꽈배기들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아직도 플리킹과 아메리칸의 중간 그 어디쯤으로 뜨는데 이도저도 아니긴 하지만 이게 적응이 되어버려서 이상한 혼종 기법으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수분들처럼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어색한 편인데 조만간 컨티넨탈이나 노르웨이식도 배워봐야겠어요. 나중에 합류한 친구가 보더니 실 조합 예쁘다고 해줘서 기분 좋게 카페뜨개 마무리하고요. 옐로우웨이트 가시면 그 근처에 딸란 롯바이도 들러주세요. 이 동네 주민인 친구가 추천하는 진또배기 쌀국수 맛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솜솜뜨개까지 가게 됐는데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드리밍 콘사는 실물을 처음 봤는데 보들보들하고 컬러가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 멜란지 로즈 미쳤나봐요 진짜. 숨은 핑크더크인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이걸로 꼭 하나 떠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름 실들도 미리 구경해보고 뜨개로 가득한 하루를 보낸 덕에 마음이 꽉 채워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소매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예쁜 편물을 보니 고생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뒷판도 무늬가 가득가득 귀엽습니다. 다이소에 들러서 뜨개템 들고 다닐 약통도 사고 단추들 넣으려고 칸막이 케이스도 샀습니다. 약통은 프린트를 가리기 위해 귀여운 스티커 잔뜩 붙여주고 돗바늘이랑 마커, 조앤키 등등 넣으니까 딱 좋아요. 그리고 몸통을 계속 떠주는데 도안에는 무늬 패턴을 유지하며 뜬다라고만 써있어서 그동안 차트에 한 줄 한 줄 그어가며 뜨던 저는
갑자기 조금 막막해지더라고요. 꽈배기의 반복이긴 하지만 조금 헷갈려서 아니요 대리님 저를 믿지 마세요. 제발 더 참견해주세요. 싶은 게 솔직한 초보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노트에 한 줄씩 적어가며 떴어요. 아직도 그냥 봐서는 꽈배기 넣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는 그런 뜨개 바보랍니다. 그렇게 얼레벌레 몸통을 쭉 뜨다 보니 7볼이었던 실이 딱 3볼 남았습니다. 몸통은 더 떠야 하고 양쪽 소매도 아직인데 3볼로는 딱 맞거나 약간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 한쪽 소매를 먼저 떠서 소요량을 체크해 보기로 합니다. 도안대로 가마코 부분에서 코를 주었는데 한쪽은 괜찮은데 왜 반대쪽은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날까요? 아무튼 대충 수습하고 소매도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손목 정도까지 왔는데 도안에서 뜨라는 단수보다는 많이 덜 뜬 거지만 실은 한 볼을 거의 다 쓰고 이만큼 남았어요. 다시 몸통으로 돌아와 도안에 적힌 길이까지 떴는데 입어보니 저한텐 짧은 것 같아서 길이를 더 추가하고 고무단까지 뜨려면 지금 남은 실로는 확실히 모자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 걱정됐는데 다행히 바늘 이야기에 같은 로트 번호가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 한 볼만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그 사이에 설세일 때 제가 구매한 것들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열매다 리틀의 컨트리 미스티 컬러입니다. 이건 러스틱함을 감수하고 구매해 본 건데 제 생각보다는 거치지 않더라고요. 쏨쏨뜨개의 러스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컨트리가 더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제가 고른 미스티 컬러는 그레이와 베이지가 약간 섞인 정도? 자세히 보면 단색이 아닌 멜란지한 느낌이라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쏨쏨뜨개의 수플레 콘사인데 네이비와 아이보리 컬러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색 도안을 떠보려고 구매했어요. 전에 코이찬 뜨고서 이제 배색은 못하겠다 싶었는데 예쁜 도안을 발견하니까 또 다시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둘 다 1합으로 구매했는데 유연하고 보송한 편물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이 실은 뉴보름 2합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렇게 보니 이번에 비슷한 컬러들만 잔뜩 산 것 같네요. 뉴보름은 전에 사용해본 적 있는 실인데 무늬도 잘 나오고 편물이 보들보들해서 좋았어요. 그때 남은 다른 컬러가 130g 정도 있는데 그걸 활용해 배색으로 뜨고 싶은 도안이 생겨서 같이 뜰 메인실로 아이보리를 구매했습니다. 수플레 아이보리와 비교해보면 컬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수플레가 약간 더 노란빛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실물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음은 스무디 1합 화이트입니다. 여름실도 미리 구매하려고 보니까 쏨쏨에서는 보통 어프나 잼잼을 많이 쓰시던데 저는 이 스무디가 궁금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진짜 A4 용지 같은 쨍한 화이트 컬러고 촉감은 약간 한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옐로우웨이트에서 가져온 어프 애플민트랑 비교해보면 제가 봤을 땐 어프보다 스무디가 더 얇은 것 같은데 편물로 뜨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설세일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잔뜩 사놓고 오프라인 매장 들렀을 때 또 구매해온 실도 있는데요. 쏨쏨뜨개의 포포 1합 세이지 컬러입니다. 원래는 여름실로 모네를 사려고 했는데 매장에 모네는 없기도 했고 사장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포포를 추천해 주셨어요. 스와치 보니까 저도 모네보다 포포가 더 마음에 들기도 했고 색깔도 딱 예뻐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실이 보글보글하니 귀여워서 여름용 가디건이나 탑을 만들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양말을 아직 떠본 적이 없는데 도전해보고 싶어서 레지아 양말실을 구매했습니다. 알아서 배색이 된다고 해서 궁금했던 실인데요. 원하던 컬러는 다 품절이라 못 샀지만 이 컬러들도 실물을 보니 나름 귀여워서 재밌게 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니트프로 마인드풀 스틸 바늘도 구매해봤어요. 지금은 진저 디럭스 바늘에 마인드풀 줄을 사용 중인데 벌써 코팅이 벗겨지는 건지 뜰 때 뭔가 거칠고 거슬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스틸 소재의 소리나 촉감을 좋아하지 않아서 나무 바늘만 쭉 쓰려고 했었는데 나무에 코팅이 벗겨지니까 사용감이 너무 별로라서 스틸 바늘 한번 써볼까 하고 구매해봤습니다. 치아오구 스틸이 좋은 후기가 많던데 바늘과 줄들을 전부 새로 사기에는 부담이 돼서 마인드풀 바늘로 구매를 했고 한번 사용해봐서 스틸 바늘이 더 좋다면 그때 치아오구 세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부자재들도 구매했어요. 레어메이드의 바늘 마개인데 너무 예쁘죠? 실리콘 소재라 여러 사이즈의 바늘이 잘 들어가고 끼워두면 웬만해선 안 빠져서 마음에 듭니다. 단추까지 잔뜩 쟁여봤는데 왼쪽이 바늘 이야기, 오른쪽이 레어메이드 제품들입니다. 다이소에서 샀던 칸막이 보관함에 모두 정리해줍니다. 칸이 넓어서 단추와 여러 부자재들 넣기에 딱 좋았어요. 그리고 추가 구매한 울 아란이 도착했어요. 같은 루트 번호로 요청드렸더니 그대로 왔고 왼쪽이 새로 산 실, 오른쪽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실인데 정말 색 차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실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졌으니 편안하게 소매 고무단까지 만들어 갑니다. 도안보다는 소매를 15단 정도 덜 떴는데 저한테는 적당한 길이가 돼서 이렇게 한쪽 소매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겨드랑이 가마코부터 소매 끝까지 부분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제 눈엔 영 어색해 보이고 맘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 떴고 어떻게 변형해야 할지도 모르니 조용히 흐린 눈 해봅니다. 이렇게 한쪽 소매와 몸통 고무단만 남겨놨는데 이 컷이 실물 색감과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 고무단을 마무리했는데 이거 뭐예요? 몸통 길이가 너무 애매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도안상 길이대로 뜰 걸 저는 왜 더 떴을까요? 아니 탑다운을 길이 조절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네요. 원인을 생각해봤는데 몸통 뜰 때 약간 짧은 케이블을 사용했더니 중간에 입어볼 때는 밑단이 좀 말려 올라가서 실제 길이보다 짧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넉넉한 기장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로포텐 디자인 자체가 약간 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짧은 길이가 예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 목표가 큰 프루시오 없이 완성하기였는데 막판에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일단 소매를 마저 다 뜨고 도안대로 목 부분 보강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몸판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일단 길이는 6cm 정도 줄이려고 하는데 도저히 돗바늘 마무리한 걸 다시 풀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잘라버릴까 싶어졌는데요. 확 잘라버려? 아직은 용기가 부족한 건지 편물에 가위질은 못하겠더라고요. 500번 고민하다가 그냥 한 땀씩 풀어내기로 합니다. 지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 각오하고 프루시오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스킬이 생기는 건지 생각보다 금방 되더라고요. 실끼리 엉겨 붙어서 뜯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무사히 다 풀어주고 한 코 한 코 줍고 나서 바로 고무단을 다시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추구멍까지 만들어주면 드디어 로포텐 가디건이 완성됐어요. 이제 세탁하고 오겠습니다. 편물을 수건에 말아서 세탁기로 탈수시킨 다음 바로 스타일러에 넣어서 건조 모드 살짝 돌리고 블로킹하고 제습기 틀어 말려줍니다. 어느 정도 마르면 빨래 건조대로 옮기고 계속 제습기 튼 채로 이렇게 하룻밤 두니까 금방 건조가 끝나고 뽀송해졌습니다. 참고로 울아라는 물에 닿으면 목장 냄새가 꽤 많이 나는데 섬유유연제 풀어주니 바로 기강 잡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단추를 고르고 귀여운 라벨까지 달아주면 저의 딸기 밀크티 맛 로포텐 가디건 완성입니다. 카메라로 색감을 담기가 정말 어려운데 차분하면서도 은은하게 포인트가 있는 실물파 편물이 완성됐습니다. 울아라는 세탁 후에 기모감이 꽤 올라와서 이렇게 보송보송해졌고요. 무늬는 가까이 보면 이런 느낌인데 세탁 후 꽈배기 사이가 많이 늘어났어요. 줄자로 재보니 가슴 단면이 10cm나 늘었습니다. 어깨부터 소매까지도 6cm가 늘었는데요. 입어보니 소매는 손등을 덮게 돼서 마음에 드는데 몸통 둘레는 너무 커져버렸어요. 한두 사이즈 작은 걸로 떠도 됐을 것 같은데 상상과 다른 핏의 로포텐이 돼버렸지만 이것이 또 초보의 숙명이려니 하고 넉넉하고 편한 스타일로 입어야겠습니다. 당분간 꽈배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싶을 만큼 유난히 길었지만 또 그만큼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